일시단식이라고 하는데 눈 닫고 단식하는 것이 꼭 불통 박근혜 대통령을 닮은 것 같습니다. 정세균 씨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같은 야당인 박주선 부의장에게 의장직을 물려주고 우리는 사퇴하고 물러나는 것이 이 문제를 중단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Everything that I'd own, I threw it out the window, came along. Streamways I know will part the colors of my sea. It's a perfect colored sea. 네,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사퇴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 계속하겠다. 와, 이거 지금 강대강입니다. 네, 전원측 변호사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정현 대표, 이거 나 쇼 아니다. 나 정세균 의장 사퇴할 때까지 끝까지 단식하겠다. 근데 이분요, 이정현 대표는 진짜 하실 분이잖아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사람들이 저를 두고 보수 논객 예. 그리고 예컨대 우리 정치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 저 친구는 이 새누리당 편을 들겠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이런 합니다. 예. 말씀들을 자주 합니다. 원래 박근혜 대통령 대선 전에도 박근혜 지금, 대통령 비판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 예컨대 이 우리나라의 정치판에 대선을 1년 반을 남겨놓고 이 가장 첨예하게 달라붙는 것이 전국 주도권, 곧 대선 주도권이에요. 네.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네. 쉽게 말하면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그런 눈치를 보였거나 간에 그 농림부 장관 해임 건의안 네. 이거 이 가길대로 하지 마라.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72시간을 넘기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72시간 넘기면 뭐가 어떻게 됩니까? 뭐 자동적으로 폐기된다는 폐기되는 거니까. 그 필리버스터인가 뭐 그래서 계속 필리밥스터란 걸 했잖아요. 밥 먹고 합시다. 예, 밥 먹고 합시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밥 먹고 합시다. 그것도 처음이었어요. 예, 예. 원래는 이 개의하기 전에 의장에게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무제한 대정부 질문을 하겠다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네. 안 하고 했을 때는 전략은 잘 먹혀들었죠. 질의는 15분 안에 마치지만 국무위원 답변은 제한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질문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밤 12시가 딱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차수 변경을 안 하면 이제 그 사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차수 변경은 국회법에 원래 여야가 그 합의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 관례상으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로 다수당에서 통보를 하는 형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정세균 의장은 그리고 야당은 우리는 관리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 여당의 원내수석 부대표에게 종이 쪽지 하나 탁 던져놓고 네네. 차수 변경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네네. 솔직히 말하면 네, 솔직히 말하면 이건 국회법은 위반한 거예요. 누가요? 이 야당이요. 정세균 의장이 국회법 위반한 겁니까? 엄격히 말하면 이런 식으로 하라고는 안 해놓았죠. 국회법에. 관례가 설령 그렇게 해왔다 하더라도 그리고 국회 사무처로서는 지금 이게 차수 변경이 잘못된 겁니까? 이러면 아니 그거 뭐 그 법에 어긋난 것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면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그래 해왔으니까. 관례적으로는 국회법 위반이 아닌데, 관례적으로는 위반이 아닌데 관례적으로 해왔단 정확히 말이에요. 이제 법 조문을 따지면 위반이 될 수 있다. 사실은 그 이 본회의장에 반대편이 본회의장에 있고 자리에 있고 그냥 통보를 해주면 이 협의한 것으로 인정을 해서 차수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특별히 첨예하게 예민하게 달라붙는 문제가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이번에 해임 결의안은 첨예하게 달라붙는 대립하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이 건의안. 네. 지금 청와대에서는 단순히 농림부 장관 해임으로 보지 않거든요. 해임 건의로. 네. 이건 청와대를 흔드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이 농림부 장관을 처음에 그 청문회를 할 때 부적격으로 한 이유는 세 가지 사유였잖아요. 근데 이 은행 대출을 받을 때 1.4%라 하는 초저금리로 받았다. 그럼 잘못된 그렇죠. 거예요. 초저금리로 받았다. 네네. 그 야당이 그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증가 안 나면 그냥 아니요, 넘어가시고. 아니 전세를 들찌게 네. 1억 9천만 원, 네. 큰 평수 90평이 넘는 네. 93평입니까? 그 평수를 1억 9천만 원에 전세를 들었다. 네. 이 황제 전세다. 네. 또 하나는 시골의 어머니가 네. 차상위층으로 등록을 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 네. 이 얘기예요. 네. 그런데 청문회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해명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청문회 때 왜 해명 안 하는 거예요? 문제는. 네. 그게 2.4%가 아니고 6.7% 이자더라. 네. 또 하나는 남들보다 1% 포인트 예. 싸게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죠. 6.7%. 그러니까 남들 7.7 받을 때 자기 6.7 받았다는 글쎄요. 얘기예요. 예, 그래 1.4%가 네. 초저금리가 아니었다는 그렇죠. 거예요. 아니죠. 예, 그리고 또 1억 9천만 원 이러지만 그게 아니었다. 내 앞에 사는 사람은 1억 8천만 원이었다. 9억짜리 아파트에 네. 건지당이 7억이나 돼 있었다. 아, 근저당이 예. 있으면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시골에 그러면 생모가 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았느냐 차상위층으로 등록해서 네네. 이러니까 이건 나한테는 불행한 가족사가 있다. 아. 그분은 친모고 네. 나를 키워준 어머니는 따로 있다. 나 두 분을 성실하게 모셨다. 이 얘기예요. 아, 참 보기에 답답합니다. 그런 게 청문회에서 해소를 해야죠. 어떻든 이건 이제 그래서 여당에서는 전부 다 해소가 되는데 의혹은 왜 끝까지 물고 늘어지느냐. 이건 청와대 흔들기다. 정권을 흔드는 것이다. 대통령을 흔드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이런데 어떻게든지 막아라 하는 얘기가 있었다고 저는 봐요. 네. 그 직접적인 말은 쓸린 거 없었다 하더라도 이심전심으로 막지 않으면 청와대가 심기가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니까 이정현 대표를 제가 지난번에 한번 당무수석이라고 폄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만큼 세간의 시선은 이 가장 친박 중에 친박, 대통령이 호위무사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네. 그 이분이 필리밥스터를 이제 하다가 차수 변경이 딱 돼가지고 가기를 하니까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정세균 의장은 그렇지 않아도 처음에 이 20대 국회 개원사부터 그다음에 이번 정기국회 개회사까지 또 이번에 나가서 차수 변경까지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스탠스를 취한단 말이에요. 어떤 특정 스탠스를. 아니 국회의장이 개원사부터 개헌 얘기를 했잖아요. 개헌 전국으로 개헌 지금 누가 주장합니까? 야당 중심으로 지금 주장하잖아요. 개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 그 정기국회 개원사에서는 또 무슨 얘기를 했어요? 우병우 수석님. 우병우 수석 얘기까지는 또 몰라요. 사드 얘기까지 했잖아요. 문자 그대로 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분이 국회의장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인가? 대표연설을 하는가? 이런 식의 의심을 받을 네, 만한 그러니까 이정현 말을 했단 말이에요. 대표의 지금 단식 투쟁이 이러니까 이정현 대표로서는 변호사님이 지금 잘하고 있다라는 걸로 제 얘기하시는 말 거예요. 뭐 어떻게 이정현 얘기하시는 대표에게는 네. 쉽게 말하면 명분을 준 거예요. 이러니까 헌정사상 초유로 네. 집권 여당의 대표가 단식 투쟁을 하고 네. 오늘 오전에는 국회의장실 앞에서 의원총회를 하고 네. 전부 다 헌정사상 근데 저기 초유잖아요. 갑자기 새누리당 의원들이 물러나라 네? 물러나라 하니까 좀 어색한 듯한. 어색해도 이런 항상 어색한 야당 게 없죠. 의원들이 했던 일인데. 내가 이게 네.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가령 이번에 충돌하는 이슈가 네. 그렇게 국민들이 공감할 만한 큰 이슈냐 하는 아니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국민의 지금 공감은 국무위원 해임 건의는 이미 가결이 됐지만은 대통령은 13시간 만에 거부해버렸잖아요. 공식적으로. 네. 예? 공식적으로 거부를 해버렸는데 워크숍에서도 대통령 거부할 수 말씀하시고 있죠.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이 뭐 거부한 이유는 이미 의혹도 다 해소됐고 네. 그리고 이제 취임한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무슨 지금 해임 건의할 만한 사유가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물론 헌법상에는 그 뭐 때문에 뭐 해임해라 이런 거 무슨 사유로 해임할 수 있다 이런 건 없어요. 다만 해임 건의한 규정만 있단 말이에요 헌법에. 네네. 이러니까 요건은 없어요. 필요 네. 없는 거예요. 어떻든 해임 결의를 했고 그리고 수용을 안 했으면 그래서 사실은 끝나면 되는 거예요. 네, 끝납니다. 사실은 수용 안 한 데 대해서 야당이 불쾌함을 표시를 하고 그 정도로 그렇죠. 끝나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큰 이슈도 아닌 걸 갖고 이 정 의장은 물러나라. 이러니까 세간에서는 또 뭐라고 봐요? 아 이게 미러, K스포츠 혹은 우병우, 이거 다 덮기 뭐 위한 거죠. 이석수 이런 문제를 전부 다 듣기 위해서 이걸 국정감사에서 계속 터져 나오면 네. 정말 시끄러우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단식 들어가 버리고 일부러 각 세우고 전쟁 뭐 분위기를 몰아가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의혹의 시세를 또 보낸단 말이에요. 알만한 사람들은. 네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지금 그 어느 나라든 민주국가에서 이 국정의 책임을 짓고 있는 것은 소수라도 여당이잖아요. 여당이 저렇게 국정감사를 멀리해버리고 뭘 멀리해버리고 뭐 무슨 명분을 대서 이렇게 국회를 완전히 와해를 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면 결국은 국민들이 처음에는 이정현 대표 저렇게 단식까지 할 정도니까 참 억울하겠다, 분하겠다 같은 편이니까 동정을 하다가도 다수의 중도층은 야, 저기 너무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그 1년에 한 번 있는 국정감사, 우리가 상설 감사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하는 국정감사를 저렇게 완전히 없애버리니까 너무한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역풍이 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한 말이 코미디 개그다. 살다 보니 참 희한한 일다 본다. 그런데 국회의장을 향해 무기한 단식이라니. 그런데 참. 예. 근데 박지원 원내대표가 저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이 이정현 그 대표는 무슨 고향 선배가 좀 서운해하실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 하느냐 네. 이렇게 해서 그 받아쳤는데 아니 지금까지 단식하고 머리 삭발하고 그리고 그 농성하고 한 사람들 누가 했어요? 주로 야당이 다 했잖아요.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예, 다 했잖아요. 네. 뭐 단식에서 제가 옛날에 그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단식에서 죽은 정치인 받느냐고. 없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풍경이에요. 나는 그런데 이번에 이정현 대표가 단식하는 것 있잖아요. 내가 설령 같은 편이라도 반대를 할 겁니다. 왜 이래요? 이게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하고 네. 아무리 결기를 가지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쇼로 보인단 말이에요. 본인은 쇼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본인은 오늘 기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쇼가 아니다. 네. 이정현이가 하는 것은 쇼가 아니다. 네. 그러면 자기가 죽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삭발, 단식, 농성 이런 게 전부 다 정치적인 퍼포먼스 하나의 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따질 걸 제대로 따지고 각을 세워서 그러면 이게 국정감사를까지 도저히 응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그게 있다면 의원총회에서 길을 내서 야당이 사과하지 않고 정 국회의장이 물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정감사를 보이콧하겠다. 완전 보이콧하겠다. 이래서 의원회관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필요 없는 퍼포먼스를 하느냐 말이에요. 국회의장실 앞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 129명이 모여서 피켓 들고 와와 흔들고 앞에서 물러나라, 물러나라. 피켓 1인 시위를 그 뭐라고 그래? 릴레이라고 합니까? 뭐 릴레이 네, 시위를 1인, 한다. 1인 릴레이. 그걸 누가 봐요? 누가 보느냐고. 결국 카메라가 보잖아요. 뭐 국민들이 몰래 가서 봅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TV 화면을 통해서 그런저런 모습이 보이는 것은 지금 우리 전국을 주도해야 될 여당이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구나. 네, 이거 이런 판단을 하는 이렇게 거예요. 계속 좀 열차가요. 지금 초고속으로 지금 딱 붙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죠?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정세균 의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끝까지 단식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아는 이정현 대표는 끝까지 하실 분이거든요. 여기서 접기가 쉽지 않아요. 방송에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정세균 의장은 또 내가 아는 간다니까. 정세균 의장은 절대로 그만두실 분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정치판 하루 이틀 구경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내가 장담하는데 단식에서 죽는 정치인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국회의장이 아무리 배짱이 좋더라도 이게 일주일 가고 열흘 가면 반드시 이정현 대표 찾아가게 됩니다. 가서 얘기를 하겠죠. 아니, 내가 좀 과한 점이 있었다. 네. 이제 좀 다 푸시고 우리 남은 그 국정감사 이거 마무리하고 필요하면 추가로 좀 연장해서 좀 합시다. 그리고 내가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시할게. 이런 sen에서 마무리합시다. 결국 왜냐 새누리당은 지금 사실 이런 건 없잖아요.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이 가결이 됐지만 청와대가 안 받아들였잖아요. 해임된 것도 아니고요. 예. 그런데 뭐 새누리당이 뭐 이런 게 있어야 돌려도 뭐 하겠지만 돌려달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액션이 있고 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이건 쉽게 해결될 문제인데. 네, 알겠습니다. 근데 다만 내가 하나 이정현 대표에게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진정성이 있고 네. 그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건 정말 좋은데 네. 우리가 오늘 또 어제도 그런 말씀을 이틀 동안 하시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사수해야만 될 가치를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진짜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깊게 생각을 해 보시라. 네. 진짜 가치는 우리가 민주주의의 진짜 뿌리, 우리가 스스로를 다스리고 이 국회의원은 우리의 공복밖에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신분은꾼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항상 국민을 표로만 의식하지 말고 정말 국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네.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네. 된다. 내일 모레 그러면 또 출장 간다는데 정세균 의장 지금 나는 참- 지금 말씀대로라면 예? 출장 내일 모레 가서 10월 10일이면은 일단은 무조건 열 며칠은 단식을 하셔야 되겠는데 내가 볼 때 그 이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그죠? 내가 한 말씀은 꼭 해외 갔다 와서 아니, 지금 찾아가겠죠. 정세균 의장 아마 출장 그렇게 못 가실 겁니다. 단축하거나. 근데 정세균 의장 그러시면 안 돼요. 나는 우리 역대 국회의장이 이 앞에 정의화 국회의장도 그러고 정기 국회 안에 국회의장, 국회의 수장이 국정감사 기관이잖아요. 특히 자꾸 자리를 비우고 외국에 의원 외교 나간다, 의장 외교 나가, 그 의장 외교 한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국회의장이잖아요. 가장 바쁠 때예요. 자기가 본인의 임무를 가장 다해야 될 시기가 9월부터 12월 예산 통과할 때까지입니다. 근데 그 기간에 왜 국회의장이 자꾸 자리를 비워요? 이게 정세균 의장만 그런 게 아니라 역대 의장들이 계속 그래요. 예? 뭐 남미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유럽으로 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아니 국회의장이 아니 정부에 뭐 외교부가 없습니까? 외교부 장관이 없습니까? 그리고 민간 외교를 할 사람들이 없습니까? 수없이 외교할 사람들 있어요. 굳이 국회의장이 나가서 외교 안 해도 될 정도로 수없는 외교 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정 루트가 의장 있고. 이번에 나가지 말라 이거죠. 그럼 왜 나가요? 이거 나가면은 제가 볼 때 이거 이정현 대표만 입장이 곤란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그 이 문제를 떠나서 네. 나는 정기 국회의장이 작년에도 그러고 재작년에도 그러고 자꾸 자리를 비우는군요. 이거는 정말 좋지 않게 봅니다. 아니, 국회의장이 가장 열심히 일하고 신경을 쓸 때가 정기 국회 기간이잖아요. 뭐 전원책 변호사가 뭐 기분 좋게 나쁘게 본다 그래서 이분이 안 가실 것 같진 않은데, 그죠? 국민들이 시선을 좀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네. 국회의장이 나가서 할 외교가 물론 있긴 있겠죠. 네. 그게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네. 하지만 정기국회 그리고 국정감사 기간 안에 국회의장이 자리를 비울 정도로 그렇게 네, 그거는 이제 비판받을 시급한 내용이다 치고 예, 의장 일단은 외교가 나갑니다. 있느냐는 제가 거예요. 볼 땐 100% 나가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정현 제가 대표 보기로는 다음 그렇게 달 10일까지 쉽게 나가지 못할 겁니다. 그럽니까? 아마 지금쯤 네, 이 취소를 꽤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네. 한쪽이 저러고 있는데 그냥 나갔다. 이 출장 나간다면 그러면 이거는 우리로 치면은 진짜 뭡니까 이거? 그러면- 이정현 대표 그러면 너 정말 알아서 해라. 뭘 난 예. 모른다. 그러고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건 완전 이번에요. 무시한 행위죠. 이번에 네. 국회의장이 자기가 그 뭡니까 이른바 매입 소리를 했잖아요. 그 이제 김부겸 의원하고 한 것으로 처음에는 뭐 독백한 것으로 나왔다가 네, 맨입. 맨입으로 그게 쉽게 되냐? 말하면 아니 세월로 세월호 하고. 그리고 어버이 연합 이거 뭐 둘 중에 하나라도 줘야지 하나도 안 주고 매입해 이게 되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네. 발끈하죠. 네. 이분이 이제 보니까 국회의장 중립자가 아니고 그리고 심판자가 아니고 네. 이분은 문자 그대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원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네. 되죠. 지금 질문 한 개 가지고 너무 오래 했어요. 좀 빨리 다음 거로 벌써 예견 다 했잖아요. 이정현 대표가 이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단식하면은 이제 정세균 의장이 그럼 와서 이번으로 얘기하자. 하세요. 2번 빨리 할까요? 예. 정리를 하고 가야 돼요. 이번이 오케이. 뭡니까? 롯데 서미경 씨 지금 오지 않겠다. 일본에서. 롯데 서미경 씨를 어떻게 불러요, 그대는? 사실혼 배우자라고 그렇게 언론에서 정정. 모든 그때 언론- 한번 세 번째 부인 막 뭐라고 했더니 사실혼 배우자라고 언론에 나오던데. 셋째 부인 이건 애초에 말이 안 되고 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사실혼 배우자. 사실혼 무슨 사실혼? 그것도 아니죠. 사실혼이라는 것은 이 부부라는 얘기예요. 사실혼도 부부잖아요. 네. 혼인 법률혼,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뿐이지 네. 두 사람이 공히 혼인 의사를 갖고 있어야만 그리고 부부로서 공동 생활을 해야만 이 사실혼 네. 그러면 관계가 이렇게 성립이 실제 됩니다. 배우자. 실제 배우자는 무슨 실제 배우자 그냥 축첩이죠. 그걸 방송에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방송에서 지금. 그렇게 사실관계를 얘기를 제대로 해야죠. 안 그러면 뭐 그 무슨 불륜관계로 표현해야 됩니까? 그러면 굳이 왜 자꾸 엉뚱한 얘기들 해요 언론에서.
법조인들 1000명을 시험을 쳐보세요. 롯데 신격호 전 총괄 회장과 서미경 씨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답 전부 다 축첩입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런데 왜 언론이 이래요?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그 단어를 쓰기가 단어를 그래 정확히 써야죠. 법률 용어인데 그게 무슨 뭐 비법률 용어예요? 그게 무슨 뭐 욕설입니까? 아니잖아요. 사진에 있는 용어예요. 첩이에요. 사실혼 배우자라고 다 언론에서 사실은 아니에요. 법으로 맞지 않는 얘기예요. 언론이 다 틀린 거예요. 알면서 그랬었다면요. 롯데 광고 때문에 그렇게 선다고 나는 오해하겠습니다. 네. 언론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언론이 너무 천박한 거예요. 언론이 아무리 롯데가 재벌이지만 재벌은 일부 다처제를 해도 되고 보통 사람은 일부 다처제를 하면 불륜관계고 차라리 죽일 놈이 됩니까? 무슨 이런 천박한 언론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서미경 씨의 공소장을 나중에 볼 겁니다. 네. 공소장에 어떻게 서미경 씨의 신분을 표시했는가를 과연 대한민국 검사가 그 앞에 사실은 관계인 서미경 씨라고 적는지 신격호의 뭐 무슨 피고 신격호의 첩인 서미경이라고 적는지 네. 근데 그걸 볼 거예요. 그럼 계속 첩이라고 하세요 지금 방송에서. 아니, 그래도 이상 없다는 사실은 거예요. 법률적으로 첩이란 말이에요. 예, 아니 그러니까 왜 방송에서 해도 문제 없어요? 재벌이고 네. 광고주고 네. 그리고 뭐 모르겠습니다. 일본이니까 그래 일본에도 축첩은 불법이에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서미경 씨를? 서미경 씨를 그러면 차라리 내연 관계라고 표현을 하세요. 언론에서 자주 흔히 쓰는 내연 관계라고 표현을 하십시오. 그게 오히려 가장 사실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이 그 사실은 애초 아니고요. 네. 셋째 부인은 정말 아닌 얘기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천하의 TV조선이 그 조선일보하고 있는 조선 미디어 그룹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하이 퀄리티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방송에서 자꾸 사실은 아닌데 사실론이라고 하면 그러면 앞으로 모든 재벌들이 전부 다 사실혼 관계를 수없이 맺을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질문을 뭐 하려고 지금 이렇게 그런데 서미경 씨 왜요? 아니 지금 그 불구속 기소했잖아요. 네, 불구속 일본서 안 기소해서 들어오니까. 그럼 재판으로 기소를 넘기면 하면 뭡니까 이게 어떻게 자연히 되는 겁니까? 이제 우리가 송환 요구를 할 수 있겠죠. 피고인이니까. 이제 송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송환 요구를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미 여권은 취소시켰잖아요. 네. 자 롯데에 대해서 더 이상 뭐 하실 얘기는 없으시고. 롯데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 그룹이 일본 그룹이냐 아니면 한국 그룹이냐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네. 롯데는 이 일본 그룹이죠, 일본 창업주 그룹. 신규코 씨가 한국인이고 그리고 아들 신동주, 신동빈도 한국 사람이고 네.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한국에서 성장한 그룹이다. 처음에 일본에서 돈 갖고 와서 한국에서 엄청나게 껌 팔고 그리고 온갖 장사를 다 해서 이 성장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했지만 사실 99.9%를 네. 일본에 있는 롯데홀딩스가 갖고 있고 롯데홀딩스의 주인은 지주회사부터 시작해서 신격구 씨까지 전부 다 일본에 근거를 하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걸 자꾸 한국 개입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률적으로 이것도 법률적으로 따져보면 롯데는 일본 그룹이다. 아직까지는 그렇죠. 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일본 그걸 국민 기업이고, 우리 대한민국 예. 국민들은 그걸 반드시 인지해라. 알고 그런데 있어라. 뭐 자꾸 이걸 상장을 하겠다 호텔 롯데를 네. 그 상장을 해서 한국이 이제 대다수 지분을 가지고 있고 하면 네. 한국 기업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상장 이익이 일본으로 가야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당연하죠. 예, 그래야지, 상장을 하면 네. 몇 조 원이 상장 이익에 가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가 네, 예. 주식을 산다는 게 어차피 돈이 간다는 어쨌든 얘기니까요. 이번에 이제 신격호 씨도 그렇고 특히 신동민 씨는 영장 청구됐잖아요. 네. 내일 정도로 결정되죠. 그게 이제 횡령이란 말이에요. 네. 그 돈 액수가 만만찮아요. 예, 한 300억인가 1,700억인가 1,700억 되는데 이요, 예. 그게 주로 가족들에게 준 부당한 임금, 네. 예, 주로 그런 것으로 구성이 돼가 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쉽게 이 검찰이 이 한국에 있는 롯데그룹의 이 오너, 일종의 오너라고 부르잖아요. 네. 오너를 저렇게 영장을 청구할 때는 검찰이 명백한 이 정빙은 갖췄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저걸 이제 재판부가 아니 영장 이 심판하는 판사가 영장 판사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어요. 네. 일각에서는 이미 뭐 언론에 묘하게 해서 흘리거든요. 이걸 영장을 발부를 하면 끝내는 이제 롯데는 일본 기업이 된다.
영장 발부해갖고 신동빈 씨가 회장 자리에서 쫓겨난다고 그것이 일본 기업이 된다. 그 얘기는 또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어요. 지금은 한국 기업이라는 뜻인데 아니 사장이 바뀌면 사장이 일본 사람으로 바뀌면 일본 기업이 되고 사장이 한국 사람이면 한국 기업입니까? 무슨 그런 천박한 신문들이 있어요. 또 욕하는 겁니까? 신문에 또 그렇게 언론을? 나온단 말이에요. 신문에 우리나라 네. 큰 신문 5개 중에 4개가 그렇게 있었어요. 내가 헤아려 보니까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아니 사장이 일본 사람이면 일본 기업이고 사장이 한국 사람이면 한국 기업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어느 쪽이 지배하느냐 하는 거 아니에요. 대주주가 누구냐? 예, 지금 일본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일본인들이.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본 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롯데는 일본 기업입니다. 사장이 바뀌어도 일본 기업이고 구속과 상관없이 일본 기업입니다. 됐죠? 예, 또 하나 질문이 뭐예요? 또 하나? 예. 현대자동차요. 현대자동차 노사 분규하는 노사, 거. 네, 노사 분규. 난 참 정말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1,800만 원인가? 지금 되는데 연봉이 뭐 성과가. 1억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상여금 때문에 노사 분규를 하는데 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요. 내가 늘 얘기합니다만 우리나라 이게 소위 이른바 귀족노조라고 많이 불리나 귀족노조라고 안 부를게요. 네. 월급 많이 받는 거 근로자 좋은 일이죠. 네. 다만 내가 제발 부탁인데 투쟁을 하는 대신에 생산성을 좀 높여달라. 이 엘레베마 공장에서는 14시간 만에 소나딱 한 대가 나오는데 울산에서는 29시간, 30시간에 소나딱 한 대 나온다. 그러면 이제 전부 다 그런데 외국으로 엘레베마 나가죠. 공장에는 연봉이 7천만 원밖에 안 하더라. 네. 이러니까 역전이 되는 거예요. 뭔가 하면 정문구 회장이 어디에다 생산라인 만들겠어요. 자꾸 미국에다. 외국에 만든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만들고 구라파 만든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제는 국내 생산하는 차보다는 외국이 생산하는 차가 더 많아요. 그 말은 뭘 의미합니까? 일자리가 우리 쪽에는 안 생기고 반대편에 생긴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가 있는 일자리가 400만 개예요. 나는 그중에 200만 개로 돌아올 수 있다고 봐요. 이 200만 개를 돌아오게 하려면 이건 뭐 사회 안전망, 노동 유연성 이런 노사 분규에 첨예한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핵심은 근로윤리입니다. 이걸 여기에 대해서 노사 간에 대타입을 해줘야 돼요. 정말 생산성을 올리되 우리들이 요구를 좀 수용을 해달라. 생산성을 올려야 돼요. 그래야만 일자리가 돌아오죠. 이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내가 이게 몇 개 이 세미나 자료를 훑어보고 또 토론 현장에 내 가보기도 했는데 핵심은 한 200만 개는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돌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안심하고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인도나 유럽에 공장 짓는 것보다는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지어서 만들면 핵심이 생산성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일자리를 늘리는 핵심은 생산성에 있다. 독일 근로자들이 생산성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노사 간에 정말 진정한 문제는요. 우리가 지금 노동개혁 하는데 지금 성과 연봉제 말이 나온 것도 사실은 생산성 문제 때문이에요. 네. 예, 그런데 정말 이게 성과 연봉제 이런 문제는 다 차치하고 생산성에 관해서 노사 간에 대타입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근로하는 8시간 동안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 이런 걸 노사 간에 대타입이 있어야만 비로소 나는 다른 문제가 해결될 그 한해 단초가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배피러 나가지도 말고요. 8시간. 그럼요. 열심히 일해요. 그 시간에 휴대폰 들고 뭐 주식하지도 말고 네. 그 시간만은 제대로 일을 해야죠. 네. 예. 알겠습니다. 생산성.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